대충격. 인류는 UFO를 타고 오는 외계 과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다. 도서 기적설계에 관해서 진실을 발견하십시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희망도 없이 하루 종일 정처 없이 걸어 다녔다. 그날 저녁 나는 카페의 테라스에서 아코디언을 켜고 있는 한 남자에게 손님들의 동전을 던져주는 것은 보았다. 나도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시작부터 일이 잘 되어 나는 살아났다. 이따금 아무데서나 자고 샌드위치를 사 먹으면서 3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 그동안 쌓은 실력이 보탬이 되어 어느 작은 카바레에 고용되었다. 하룻밤에 10프랑을 벌었으나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작은 하숙방으로 택시를 타고 가려면 15프랑이 들었다. 그러나 내 이름이 포스터에 인쇄되기 시작했다. 작은 글씨지만 매일 밤에 성공을 눈여겨보면서 나는 내 이름이 큰 활자로 포스터에 인쇄되는 것을 상상하곤 했다. 어느 날 코미디언 장 피에르 다라를 만났다. 그는 나의 스테이지 매너가 눈에 띌 수 있도록 배우 수업을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내게 돈이 없는 줄 안 미극단의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가을 동안 듀랑이 강습소에 다녔으나 연극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므로 그만두고 말았다. 나는 스키 선수이며 자동차 경주의 챔피언인 토니 사이라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클로드 세레라는 예명을 지어나 자신을 소개하고 했다. 철자를 약간 수정해서 이름에 아크자가시 시가 되도록 했다. 나는 여러 번 라디오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카바레도 여러 군데 뛰면서 노래했기 때문에 다소간 나은 생활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라던 대로 18세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돈을 저축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카레이서가 될 수 없었다. 먼저 회사에 채용되기 위해서는 명성을 얻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차로 여러 번 대회에 출전해서 가능한 한 우승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주용 차는 매우 비싸므로 그런 차를 사려면 계속 저축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돈을 모았다. 작사, 작곡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레코드를 녹음하여 큰 돈을 버는 것 같았다. 그 무렵 내 가방 속에는 150곡 정도의 레퍼토리가 들어있었으므로 나도 레코드를 취입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방문한 첫 번째 레코드 회사는 3년간 계약을 제시했고 나는 그 서류에 서명했다. 레코드 회사의 지점장은 유럽 제1방송국의 국장이기도 한 루시앙 모리스로서 많은 유명 가수들을 배출시킨 사람이었다. 첫 번째 레코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며 두 번째 레코드 역시 계피향의 꿀러 미엘, 위티라 카넬이라는 곡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 노래는 나중에도 자주 라디오에서 들려주곤 했는데 가사를 들으면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계피향의 꿀. 계피향의 꿀레음이라운 바닐라의 사랑을 섞은 향기처럼 계피향의 꿀레음이라운 영원히 사랑하게 될 나의 소녀들 첫사랑은 갈색 머리에 마구 우리는 달빛차례 피리를 불었지. 그 눈동자를 쫓아 나는 걸었고 그 머리 결을 따라 나는 갔었지. 두 번째 사랑을 금발은 마이엘 우아한 그 몸매를 난 잊지 못해 그 눈동자를 쫓아 나는 걸었고 그 머리 결을 따라 나는 갔었지. 세 번째 사랑을 붉은 머리에 마이운 그 예쁜 가슴과 귀여운 작은 치마 그 눈동자를 쫓아 나는 걸었고 그 머리 결을 따라 나는 갔었지. 친구여 우지 마오. 봉이 곧 오리니 그들은 젊고 당신 또한 20살이 되리니 그 눈동자를 쫓아 나는 걸었고 그 머리 결을 따라 당신도 가리라. 그 당시 나는 여러 곳에 출연했고 지방 공연에도 많이 참가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마침내 앙띠브에서 열리는 프랑스 가요 경연 대회인 황금의 장미에 선발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를 이끌어온 존재들은 사실은 내가 예술가로서 지나치게 유명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내 인생의 그 단계는 감수성을 발달시키고 대중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매일 아침 방송에 황금의 장미에 선발된 출연자의 명단을 예고했지만 대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루시앙 모리스가 찾아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를 대회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결국 황금의 장미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나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가난을 면치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차를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레코드를 취입했던 회사로부터 대리어 인의 지위를 제공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승낙해버렸다. 몇 달만 일하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확신되었다. 나는 광고 대리인으로서 15구역의 책임자가 되어 보르도에 부임했다.
거기서 1년 동안 근무했다. 경주용 차를 살 만큼. 마침내 돈이 모아지자 나는 그 자리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새로 사는 차를 타고 충분히 운전 연습도 하기 전에 친구가 사고를 내어 그 차를 부숴버렸다. 그 후 1년간 나는 남서부 지방에서 신곡들을 발표했는데 부유한 친구 하나가 자신이 스폰서가 될 테니 새로운 레코드를 내라고 권했다. 나는 시를 쓰면서 또 한 해를 보냈는데 마치 내 생활 방식을 결정적을 바꾸게나 하려는 듯 큰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몹시 피곤한 여행 중에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깜박조는 사이의 벽을 들이받고 말았다. 똑같은 시점에서 벌써 10명 이상의 운전사들이 같은 사고로 죽었다고 한다. 골절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3개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저축한 돈은 점점 없어져 갔다. 18살에 시작하리라고 꿈꾸던 내가 22살이 된 지금도 경기에는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하다니. 나는 구경꾼으로 수많은 경기장에 다니면서 이 스포츠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광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많은 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카레이서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아왔다. 나도 그들 이상으로 아는 것은 없었지만 그 분야로 접근하는 최상의 방법은 스포츠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정을 이용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글을 쓰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결론은 단했다. 나는 스포츠카 잡지의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전문 잡지와 연락을 해보았으나 잘 되지 않았다. 많은 다른 젊은이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레키브지에 자동차 안의 경험을 못지않는 사진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는 응모했다. 내 신청서가 심사 중이며 서류 대금으로 150불 보내라는 답장이 왔다. 그 대가로 회사가 보내주는 필름을 받아서 마음에 드는 소재로 시험적인 촬영 기사를 써내라는 것이었다. 나는 돈을 보내고 필름을 받아서 카레이스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다음 지정된 주소로 즉각 보냈다. 고지어 광고를 낸 회사의 본사가 있는 다종으로 전화하라는 편지가 왔다. 후에 출판사의 설립자를 만났는데 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사진업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경기의 선수를 꿈꾸는 소년들을 위한 스포츠카 잡지의 창간에 관한 나의 아이디어에 그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수개월 후 발간될 신문의 편집인을 나를 고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쇄소로 구입할 공장을 보여주고 지배인으로 고용한 디종의 인쇄업자도 소개했다. 그리고 내 사무실에서 두어 발자국 떨어진 곳에 내 아내와 내가 살 집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고 또 그 세계와 계속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좋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고안해서 색칠한 경기용 차를 곧 발간될 새 신문의 선전용으로 골릴 계획인데 내가 좋다면 경기 업무를 취급할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곧바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게 기가 될 터이므로 나는 그 회사의 경기 담당 취재역의 자리를 수락했다. 한 주일 후 나는 아내와 함께 파리에서 디종으로 옮겼다. 나는 3개월 전에 결혼해서 아내는 이미 임신 중에 있었다. 나는 6월에 마리폴과 만났는데 만나 첫날부터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3개월이 지나서야 결혼한 까닭은 순전히 우리들이 좀 교적인 의식으로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안 그녀의 가족들의 충격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기도를 올려야 하는 등 낡은 격식에 가득 차 있었다. 나의 디종 체제는 급료를 전혀 받지 못한 채 2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다. 신문을 창간하겠다던 부유한 미국인은 사실은 동전 한 푼 없는 형무소에서 갓 나온 죄수였던 것이다. 그는 나처럼 카레이서나 사진기자가 되는 것을 꿈꾸어온 500명 이상의 젊은이들로부터 150프랑에서 300프랑씩을 사취한 것이었다. 나는 2달 동안 일했으나 무일푼의 원점으로 내 아이의 디어만을 안고 돌아왔다. 이때 비로소 나는 자력으로 출판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어머니가 곧 할머니가 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어머니의 집 가까운 클레르몽 페랑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잡지를 창간하기 위해 출판사를 설립했다. 마침 스포츠카를 몹시 좋아하는 아무 담보도 없이 나를 신용해준 인쇄업자 덕분에 잡지는 곧 태어나게 되었다. 잡지는 급속히 신장하여 삽시간에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되었다. 나 자신을 위해 예비해둔 가장 신나는 일은 신형 모델의 차를 시험하기 위해 멋진 경기장 코스마 디클로를 주행하는 일이었다. 그 무렵 나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주용 차의 세계에 소개되었으며 경기를 위한 차를 빌릴 수 있었다. 마침내 나의 꿈은 실현되었다. 익숙해지지 않은 자동차로 시작해서
많은 경기에서 우승을 했으므로 나는 내가 이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점차 운전기술을 향상시키면서 내가 사랑하는 스포츠카의 분야에서 100% 완전하게 사는 멋진 3년을 보냈다. 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반사신경과 행동을 보다 잘 컨트롤해 나가는데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 모터의 소음이나 연료의 연소 냄새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러나 나는 운전에 대한 순수한 감수성을 최고로 즐기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 냄새 없고 소음이 적은 차의 생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꿈꾸어왔음을 솔직히 말해야겠다. 그런데 1973년 12월 13일, 이 모든 것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